안녕하세요 여러분, 춘몽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넷플릭스 구독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랑 왓챠플레이를 두 개 다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넷플릭스의 그 화면에 떠있는 수많은 영화 포스터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구독료를 내고 있다라는 그 말. 생각보다 영화를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보고 싶은 영화라고 해서 다 담아뒀는데 담아두기만 하고 이제 본 것 같은 그 기분으로 잠들고 이제 뭐 그런 사태들이 이제 막 도돌이표처럼 돌고 도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에 2월 달부터 지브리 영화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넷플릭스에. 되게 많은 작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2월 달에 공개되고 3월 달에 또 공개가 됐고 이제 다음 달에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지브리 영화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름만 많이 들어봤고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봐서 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보자니 보기 싫고 안 보자니 기분이 이상한 이제 그런 영화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브리 영화들을 간단하게 뭐 이런 내용이고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라는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영업 겸 그다음에 제가 누워서 한 개 넷플릭스 영화를 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지브리 영화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는 지브리 영화로 졸업 논문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시작해볼게요. 일단 미야자키 하야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연, 그리고 비행, 판타지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브리 전반도 그 키워드와 뭐 일상 그리고 약간의 그 외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합을 그려봤거든요. 뭐 이게 전혀 이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안 본 영화라던가 아니면 너무너무 많이 본 익숙한 영화든가 아니면 처음 본 영화들도 있을 텐데, 제가 나름대로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연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모노노케 히메가 있어요. 원령공주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모노노케 히메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분노를 그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아시타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아시타카가 재앙신을 죽임으로써 죽음의 저주를 얻게 돼요, 팔에.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모험을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원령 공주 산이 등장을 하고요. 또 엄청나게 멋있는 여성인 에보시도 등장합니다. 이 둘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일본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요. 자연에 관심이 많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 애니미즘, 신화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멋있는 여성 캐릭터들을 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다만 조금 잔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잔인한 거에 약간의 트리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벼랑 위에 포녀가 있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흥행을 굉장히 했었고 제가 개봉 당시에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애니메이션인데 아직 4월에 공개될 예정이라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일본판 지브리판 인어공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을 좋아하시고 지브리 특유의 그 물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방울, 막 눈물도 막 이만큼씩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나 좀 판타지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포뇨가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불교에 약간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실상 영화 전반에 불교적인 색채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익숙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가 되게 좋아요. 귀엽거든요. 그 다음에 토토로. 줄거리는 메이라는 어린아이가 언니랑 아빠랑 같이 시골로 엄마가 요양을 하러 와가지고 이사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그런 조용하고 자연 속에 있는 풍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메이가 토토로라는 숲의 정령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그런 동화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힐링. 지금 이런 질병과 이런 집안에 갇혀있는 답답함에서부터 벗어나고 뭔가 따뜻한 동화적인 세계에 푹 빠져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고요.
배경은 거의 환경오염이 심화돼가지고 멸망에 가까워진 상태의 지구에 대한 이야기고요. 부해라고 해서 자연이 사는 공간과 인간이 사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연하고 인간하고 공존할 수 없는 세계관에서 공존을 모색하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우시카 같은 경우에는 자연하고 비행이라는 키워드 사이에 겹쳐져 있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멋있는 비행선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지브리가 굉장히 구현을 잘하는 비행을 하는 장면들이라던가 굉장히 예쁘고 신비로운 그런 자연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라서 저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처럼 자연 자체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해드리는 영화예요. 재밌습니다. 나우시카가 나온 김에 이제 비행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붉은 돼지하고 마녀배달부 키키가 있어요. 붉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가 된 공군 마르코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르코가 포르코가 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공군의 이야기니까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옛날 유럽 같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옛날 영화다 보니까 조금 시대착오적인 대사들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고 대신에 마담 지나라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저의 취향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이 마담 지나라는 역할을 보는 그런 일하는 여성들도 등장합니다. 비행기 좋아하시고 비행 장면 좋아하시고 약간 그런 시원한 느낌? 저희 지금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붉은 돼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공의 성 라퓨타? 라퓨타 같은 경우에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했던 작품인데 그 하늘에 이렇게 마을 같은 도시 문명이 있었었다라는 이제 그 세계관에서부터 시작되는 영화예요. 그 성으로 가는 또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그것과 연결된 어떤 목걸이를 갖고 있는 여자아이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영화고요. 뭔가 조금 재미있는 세계관 그리고 재미있는 캐릭터들, 할머니 도둑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액션씬 같은 거를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마녀배달부 키키.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본 영화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마녀배달부 키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마을에 마녀로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키키라는 어린아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보 마녀죠. 초보 마녀. 어떻게 보면 조금 별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의 판타지를 잘 녹인 그런 영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셨어야 하는 경험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꿈꿔왔던 꿈이나 목표를 이루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번아웃이 온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영화예요.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판타지로 넘어가 보면 센가치히로하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두 영화가 있어요. 이 두 영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영화들이죠. 센가치히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센하고 치히로는 같은 사람이에요. 치히로라는 여자아이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 엄마랑 아빠랑 이사를 가는 길에 발견하게 된 좀 이상한 폐장된 놀이공원 같은 데를 들어가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 이제 그 공간은 이제 그걸 수습을 하는 얼떨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어린 소녀의 이야기고요. 굉장히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런 귀신 이야기들, 일본 특유의 그런 귀신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유명한 영화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매력이 있고 이야기 구성도 정말 잘 짜여 있는 느낌이 들고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할머니가 되어버린 소피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막 걷다가 성을 발견하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해서 시작되는 판타지 완전 판타지 영화고요. 그림체가 너무너무 예쁘고 뭐 하울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캐릭터들이 되게 센가치히로와 마찬가지로 정말 톡톡톡 튀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구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음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달팽이관을 쉬는 기분?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게드전기, 어시스의 전설인지 게드전기 어쩌고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원작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미야자키 고로, 이제 하야오의 아들이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줄거리는 2시간짜리 영화인데 제가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장면에 끝이라는 한자가 나오는데 그 한자가 얼마나 반갑던지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고양이의 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샹 하고선 고양이를 구해준 소녀가 그 고양이가 알고 보니 고양이 왕국의 왕자였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고양이 왕국의 왕이 너를 나의 며느리로 데려오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며느리로 삼으려다가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싫겠죠? 그런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뭐 학생이 주인공이고 고양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발랄하고 동화적인 분위기여서 약간 일본판 앨리스 느낌? 굳이 따지자면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나고 딴 것보다 더빙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뭔가 좀 웃기는 장면이 나오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한국어로 보고 다시 돌려서 영어로 보고 이렇게 더빙으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한국어 더빙이 정말 너무 웃기게 잘 되어 있고 더빙 보는 재미가 좀 컸다. 그런 영화입니다. 더빙이나 성우분들한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비교해보면서 보는 재미가 조금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판타지를 좋아하는 고양이 러버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런타임도 굉장히 짧고 이야기 자체가 귀엽기 때문에 그냥 호로록 타임킬링용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쎄한 게 많아요. 설정적으로 이거를 내가 재밌게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설정들인가? 하는 그런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웃다가도 이게 막 약간 이런 영화예요. 이제 저희가 일상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가 볼 건데 그 전에 일상하고 판타지가 약간 연결된 듯한 그 교집합에 있는 영화가 바로 마루 및 아리에티라는 영화예요. 마루 및 아리에티는 말 그대로 마루 밑에서 인간의 물건을 빌리면서 살아가는 소인 가족의 딸인 아리에티가 그 마루가 있는 그 집이 시골로 요양을 하러 온 쇼가 온 집이거든요. 할머니네 댁인데 그 할머니 댁에 온 쇼랑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뭐 세계관 자체가 소인이 있는 세계관이니까 굉장히 동화적인 요소들이 좀 있고 식물을 좋아하시고 그런 작고 아기자기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런데 부작용은 지브리 전반적인 공통상이기도 해요.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들은 더 그럴 수 있는데 인간이 좀 싫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아리에티를 보면서 저 아줌마 왜 저래?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상으로 넘어오면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27살인 타케오라는 사람이 이제 시골로 회사에다 휴가를 내고 내려와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추억을 이제 돌이키는,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때 추억을 이제 좀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목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막 추억이 이제 방울방울 떠오르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봤던 그런 칠링 음악에 나오는 그런 앨범 배경, 뭐 그런 감성이에요. 뭔가 힐링, 막 리틀 포레스트 같은 감성의 그런 영화, 귀농의 뭐 어떤 그런 거를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조용한 시골 분위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저 같은 애늙은이한테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단점은 이것도 약간 오래된 영화고, 또 시골의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가 굉장히 좀 굳건히 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시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감성들이 좀 나와요. 이제 너무너무 엄격하다고도 할 수 없어. 이거 너무 잘못된 아버지였던 그런 것들도 조금 나오고, 이제 무례하다고 통용되지는 않으나 맞는 말이다 하면서 막 하는 그런 말들이 좀 나와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어렸을 때를 회상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과거의 내 모습을 대하는 나에 대한 그런 관계성이 저는 좀 잘 드러나서 재밌게 봤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들린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줄거리를 설명드리기보다는 비유를 해드리자면 건축학개론? 일본의 건축학개론 같은 영화였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뭔가 그런 그림체와 색감, 뭐 소재는 저의 취향이 워낙에도 아니긴 했지만 연출 같은 것도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라니?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섬세한 감정을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 누군가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근데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음은 이웃집 야마다군입니다. 좀 더 잔잔한 아따맘마 같은 느낌이에요. 남매가 있는 가족의 이야기고 옴니버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영화고 굉장히 귀여운 그림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밥 먹으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보기 되게 좋은 그런 영화고 그런 소소한 가족 일상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이야기가 막 기억이 난다기보다 마지막에 장면이 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화인데요. 마지막 영화는 제가 만든 집합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가구야 공주 이야기라는 영화고요. 대나무 숲에서 자란 아이를 발견해서 키우게 되는 노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구야 공주가 되는 거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아이의 삶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 저는 신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양적인 색감이나 동양적인 그런 그림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처럼 신화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동양적인 수묵화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려요. 전반적으로 작화가 엄청 뛰어나고 연출도 되게 뛰어났던 영화였고 좀 잔잔하거나 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서 약간 신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시다가 좀 루즈하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 자체가 작화도 뛰어나고 생각할 여지를 되게 많이 주는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볼 때 제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틀었는데 신화 얘기인가 봐, 공주 얘기네 뭐 이러고선 봤다가 되게 끝에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한 여성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보실 때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가구야 공주가 하는 말들, 듣는 말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 좀 슬픈 이야기예요. 이 영화는 좀 슬픕니다. 막 슬프고 답답하고 난 힐링하고 싶지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지브리 영화들 중에서 제가 이제 봤던 거를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영상이었는데 요즘 많이 지치고 좀 불안하고 뭐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힐링하실 시간에 영화를 선택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감상평은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좀 솔직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분들과 그 사람을 구독해주는 사람들 사이에는 예를 들어 취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한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자주 찾아와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혹시라도 저와 좀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뭔가 내가 좋게 본 영화인데 이런 걸 안 좋게 봤네 하고 마음 상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안에서 이 시간대의 춘몽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유해주고 싶으신 감상평이 있으시다면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요즘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며 소통하는 게 저의 낙이랍니다. 그 누구와도 소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건강 조심하세요. 마스크 손 씻기.